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혜리가 없은게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 이종훈 수석연구원님 모셨고요.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컨설팅을 한 10년 좀 넘게 지금 컨설팅 해오고 있고요. 상담한 사례는 뭐 한 수천 건 될 것 같고요.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거는 한 정확히는 뭐 좀 계산이 안 되지만 한 2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수천 분의 대표님 만나시면서 또 회사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우리 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주제를 좀 갖고 오셨는데 농업회사법인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하진 않죠. 그런데 의외로 또 이게 혜택도 많고 네. 적용 가능한 업종도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네. 좀 최근에 이런 농업회사 법인이 아닌데 네.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좀 혜택을 본 회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회사였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축산물 유통하시는 축산물 유통이요. 예, 네. 그래서 뭐 가공도 조금 있었고 그냥 순수하게 유통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런 법인들도 농업회사 법인 요건이 가능하시거든요. 일정 요건만 갖추게 축산물 되면. 유통인데도 예. 뭐 농업회사 농산물 법인이- 유통이든 네. 뭐 임산물이든 또 그게 다 농산물에 포함이 돼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유통하는 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이제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일반 법인이었을 때와 예.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바꿨을 때 예.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소득세, 법인세에서 한 5년 동안 법인세 한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로서는 우리가 이제 배당 소득이 이제 2천만 원에 초과되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담 때문에. 그래도 농업회사 법인의 주주는 그 한도 없이 14%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배당의 한도가 없이 분리과세 한다. 예. 우리는 보통 이제 2천만 원까지만 분리과세를 하고 그렇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잖아요. 예. 그런데 농업회사 법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4%. 14%요. 네, 뭐 지방세 하면 15.4%겠죠. 네, 이걸로 종결이다. 좀 무지한 질문인데 뭐 예를 들면 100억을 배당한다. 그래도 진짜 14%인가요? 그게 농업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면 당연히 그 예. 농업회사를 운영해서 번 예. 소득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셔서 네. 대부분은 농업회사 법인은 농사랑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축산물 유통 제가 그 수석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요새 인기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축산업 회사들을 좀 봤어요. 설로땡 이런데 아주 급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인가 하고 봤더니 일반 법인이더라고요. 이런데 이익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유통도 농업회사 법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될 수 있죠. 대신에 그동안에 일반 제조나 이제 유통으로 해와서 쌓여 있던 잉여금은 농업법인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발생하는 앞으로 것에 발생할. 대해서. 예. 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헐로땡 무슨 육각땡 이런 데 예. 대표님들 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의외로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모르시고 농업회사 법인을 하려면 농업인이 이제 한 분 정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주주로서. 농업인. 그쪽에서 조금 허들이 좀 있으셔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농업인을 할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지레 포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농업인으로 해서 뭐 직불금을 받거나 정부에서 혜택받는 농업인 요건이 아니라 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위한 주주로서의 이 농업인 요건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조금 다르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농업회사 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혜택은 뭔지 이런 부분 좀 알아놓는다면 저희 구독자분 대표님들 중에서도 해당이 된다면 빨리 그렇죠. 좀 혜택을 예. 받으셔야겠네요. 네네. 자, 우선 그러면 농업회사 법인이란 어떤 회사가 농업법인이 될 수 있나요? 농업회사 법인은 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농업을 좀 기업적으로 경영을 하고 그에 따른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하거나 농작물을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이에 관련된 부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농산물을 유통 또는 일반 단순 가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다 이제
그 농업회사 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농산물 가공 유통은 좀 농업법인하고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식량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원예나 화훼나 뭐 묘목, 과수, 양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농업회사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뭐 축산업도 그렇고 임업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업종들이 이런 그런 농산물들 그러니까 축산물이나 뭐 임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통하고 뭐 가공을 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업종들도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부대 사업이라고 해서 농기계나 이제 기타 장비를 뭐 임대하거나 수리, 뭐 보관 이런 것도 저기 그 법에서 정한 농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농업법인이 아닐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농업과 임업과 수산업 뭐 관련된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모든 산업이 농업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이 농업법인이 본인 농업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동산을 좀 취득할 때도 혜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조금 좀 남용을 하시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동산업은 금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밖에서 농업회사 법인은 임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해요. 부동산 가지고. 매매는 뭐 매매도 매매 차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도 차익 상당액을 과태료로 이제 환수하게 됩니다. 네. 사업에 사용을 하고 또 매매를 했을 때는 뭐 혜택이 좀 아직은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본인 이제 사업에 사용했던 부동산은 괜찮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농업법인 설립하는 거 봤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규제가 이제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뭐 이게 다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가공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가공이란 거는 농산물의 물리적인 형태가 변하거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좀 다른 제품으로 변하는 것들까지 농산물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가지고 감자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감자랑 빵이랑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농산물로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농업법인에서 취급하는 그런 혜택에는 제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콩은 농산물인데 네.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 그것도 두부는 농업법인에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원물이 어떻게 보면 보존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썰거나 뭐 소분하거나 요런 정도 혹은 어떤 회사가 감을 수확을 해가지고 곶감을 만들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부가가치가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 농업 활동이 아닌 소득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곶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부가가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간단하진 않네요. 예, 간단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대표님들이 실제 우리는 이제 그런 농산물을 뭐 유통을 한다거나 뭐 소분해서 판다거나 뭐 저희는 또 이렇게 요리 재료 중에서 각종 야채를 썰어서 냉동해서 이렇게 그렇죠.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업법인 설립 요건에 아까 발기인에 농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농민의 요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이 농민의 요건, 농업법인 설립의 농민 요건은 뭔가요? 농업인의 요건은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확인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농업 경영체 등록을 이제 확인을 받으려면 한 가지만 다음에 요건 중에서 하나 정도만 충족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1000제곱미터 이상, 약 한 300평 정도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300평 이상 농지 대리경작 혹은 임대차 경작. 대리경작은 남의 땅에서 해도 된다는 거네요. 임대차 꼭 경작. 내가 농지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대리경작 계약서가 있겠죠. 그걸로 증빙을 하시면 되고요. 또 300평이 아니더라도 600제곱미터 이상, 한 200평 이상의 농지에 어떤 채소나 과실, 뭐 화훼작물을 재배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뭐 100평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버섯 재배사를 통해서 뭐 식량이나 채소나 과실 등을 키우시게 돼도 농업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연간 내 농산물 매출액이 한 120만 원 정도 이상을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농업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매되는 게 어떤 큰 농수산물 유통센터라든지 농협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농산물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판매한 것도 증빙 자료가 되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온라인 판매 뭐 이런 예. 것도 인정이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연간 120이면 그렇게 많지 않죠. 굉장히 낮은 예. 금액이어서 네. 어쨌든 이제 농업 경영체 확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예,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대표님들 중에서도 시골 출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꼭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벌써부터 이제 뭐 고향이라든지 네. 좀 근교에 땅을 좀 구입을 하셔서 주말에나 이렇게 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맞들리시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농업에 소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감탄하시는 대표님도 계세요. 네. 남자들의 로망은 이제 전원주택, 텃밭 가꾸시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 회사에서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하거나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분도 농업인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고용이 돼. 대신에 대표자나 임원은 안 되고요. 그 농업법인 회사에 있을 때 대표를 했거나 임원을 했던 분은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농업인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농업법인 설립 요건에 일단 농업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농업인이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농업법인으로 우리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네. 무조건 100%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수도를 통해서 이제 비농업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설립할 때는 100% 농업인. 근데 이 농업인 요건이 어렵지 않으니까 대표님들이 농업 경영체 획득하셔가지고 그렇죠. 본인 100% 하셔도 되겠네요. 하셔도 되고 내가 이제 일반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이 이건 농업 활동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농업인 지분을 10%만 확보를 하셔서 그분을 주주로 이제 앉히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 뭐 부모님이나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뭐 어떤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주주를 10%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 보면은 차명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아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면은 본인이 농업인을 요건을 취득하시는 것도 저한테 어렵지 않은 뭐 한 거라고. 300평 사서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가장 간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으로 했다. 그러면 그분을 100%로 했다가 나중에 설립 이후에 또 다시 양수도를 통해서 지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설립이고 일반 주식회사 법인에서 일반 분야 농업회사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10%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다 100%가 아니라 10%. 최초로 설립할 때는 100%. 농업인이 100% 갖고 있어야 되고 일반 법인에서 농업법인으로 갈 때는 농업인이 10%만 하면 요건이 된다. 그래서 농업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을 하면 법인세 50%를 5년간 감면해 준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를 금액에 상관없이 14%, 지방세 해도 15.4%. 이건 되게 혜택이 큰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빨리 전환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가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현재 뭐 주말에 이렇게 가서 뭐 농사도 짓고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냥 일반인으로 농사만 하시는 것보다는 또 농업법인 하면 재밌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농업은 흔히 알고 있고 지금 많이 이익도 나면서 일반 법인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마장동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축산물 유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축산물 유통. 네네. 요거는 유통이잖아요. 유통도 가능합니다. 유통도 가능하시고요. 축산물이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이익 구조가 괜찮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데는 법인세를 많이 내실 텐데 1순위는 축산물 유통하시는 대표님들. 또 어떤 업종이 상담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대부분 좀 매출 규모도 크고 이익 규모도 커서 축산물 가공 유통하시는 분들이 지금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농기계라든지 농장비 뭐 유통하거나 임대하거나 수리하거나 보관하는 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농업법인 회사로 전환하실 수 있거든요. 농기계, 유통, 임대, 수리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농산물은
국내만 가능해요. 수입 농산물은 안 되거든요. 해외 거를 갖다가 수입 유통하는 건 또 안 되는. 그건 안 되고 대신에 농기계나 농장비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만 한정한다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수입이든 뭐 국내산이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농산물은 국내 것만 되지만 농기계 유통은 관련 없다. 또 상관없다. 이게 요새 보면 이제 임업 쪽도 6차 산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규모나 이익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농업회사법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체험 농장을 하시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농업회사법인에 가능합니다. 체험의 범위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땅이 있어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뭐 캠핑 같은 사이트를 좀 이렇게 빌려주고 이분들한테 거기서 또 그런 수학 제가 이제 주말에 가는 데가 그렇거든요. 연간 회원 결제하고 비싸요. 꽤 비싼데 그렇게 결제를 하고 대신에 거기 이제 회장님이 본인의 그 산이나 땅에서 저희가 뭐 옥수수도 한 번씩 따게 해주시고 두릅도 따게 해주시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장님도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 수익에 대해서 그런 법인세 감면 이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래서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 농원 사업도 가능하고요. 자연과 농림수산을 기반으로 해서 숙박, 음식을 제공하는 관광 농원 사업, 그다음에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산업도 농업법인 회사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제가 가는 데는 그 회장님은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 땅에 있는 거 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2분 외에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익이어서 세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객으로 계신 대표님도 이 농업법인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사업은 이제 포천에서 하고 계신데 그 사업을 빨리 접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M&A 알아봐드리고 있는데 본인은 벌써 한 6년, 7년 전부터 거기에다가 임야나 농지를 사셔서 거기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구축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때 가세요. 전라도 계신데 그래서 이 자연이랑 농업에 한번 빠지시니까 좀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장님들 대표님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게 평생 힘들게 회사만 이제 성장시키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쉬면 너무 심심한 그런데 사업이 체질이시니까 농업법인을 하시면 재밌고 정말 또 보람 있는 노후가 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데 내가 분명히 농업법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 보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또 좀 회사가 커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내 개인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좀 승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업법인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좀 그런 관련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농업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축산이라고 할게요. 규모가 제일 좀 그래도 큰 편이니까 축산을 한 10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잉여금도 한 100억 쌓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그래 그러면 내가 바로 농업회사법인 조건이 되네. 그러면 이제 전환을 하잖아요.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쌓였던 잉여금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가져가려면 일반적인 그 법인처럼 배당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2천만 초과되면은 종합소득 합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쌓여있던 거를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어떻게 이걸 최대한 많이 털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일 거예요. 전환하실 때는 기존 법인의 잉여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들은 농업법인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쌓여있던 것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줄이시는 게 그게 이제 지금 농업회사법인 전환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신규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을까요? 신규로 하게 되는 거랑 전환하는 거랑은 글쎄요 거의 뭐 차이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세법적으로는. 세금에는 차이가 없다. 어차피 이제 기존에 있는 거는 농업회사 법인의 혜택을 못 받으니 이어가거나 새로 하거나 단 이제 이어가려면 기존 잉여금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유리하다. 잉여금 정리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분을 좀 자녀들하고 같이 나눠서 나중에 농업법인에서 배당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농업회사 법인의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어요. 주식회사 농업법인 뭐뭐로. 그랬을 때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받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종결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게 문제인 거죠. 그동안에 문제 쌓였던 건데 그냥 먼저 이제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농업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반 법인이 대표님이 급여를 한 1억 5천 정도 받으시고 이익이 한 3억 정도 나셨어요. 그럼 법인세를 한 3,750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약 한 4,100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내십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쌓여 있었는데 그 이제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이제 잉여금으로 가서 23억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일반 법인이었을 때 잉여금 쌓이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셔서 대표님이 1억 5천이 아니라 4억을 급여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잉여금은 안 쌓이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소득세를 한 1억 7천 정도를 내셔야 돼요. 4억을 받는데 1억 7천을 소득세를 내고. 못 하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 법인을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내가 급여를 1억 5천을 받는 게 아니라 7천만 원 정도 받고 배당을 한 8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거는 제가 일부러 14%에 맞췄어요. 급여를. 급여를. 네네. 그리고 나머지 거를 이제 배당으로 받고 그랬을 때는 1억 5천을 똑같이 받으시는데 세금은 한 4,100만 원 내셨던 게 한 2,30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잉여금은 내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8천만 원은 줄지만 내가 급여를 8천만 원 덜 받았기 때문에 잉여금은 똑같이 23억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농업법인에서 이런 케이스보다 내가 급여는 7천만 원 받고 배당을 이익 난 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3억 8천으로. 그러면 4억 5천을 받으시지만 세금은 6,900. 아까 1억 7,300이랑 비교했을 때 한 1억 이상, 1억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이 4억 5천 총액은 같은데 이제 세율이 15.4%. 예. 그리고 잉여금도 안 늘어나죠. 네. 농업법인이 아니었으면 38.5%. 그렇죠. 근데 15.4%.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잉여금도 안 늘고 물론 없애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 뭐 1억 5천을 받으시든 4억 5천을 받으시든 대표님 소득이시잖아요. 그렇죠. 절세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잉여금이 늘든 안 늘든 간에 어차피 대표님한테 귀속이 될 잉여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추후 증여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표님 혼자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업법인으로 가기 전에 좀 한번 한 단계 더 거치는 부분들이 이 소득을 대표님 혼자 소득이었는데 대표님 소득이랑 자녀분 있다면 자녀분 소득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드리는 거랑 그다음에 쌓여있던 그 20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만 될 수 있도록 한 뭐 15억 정도만 될 수 있도록 대표님한테 귀속될 금액을 좀 최소화시키는 작업들, 그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네, 농업법인으로 전환하시기 전에 물론 이제 그냥 전환하셔도 되지만 이게 그러다 보면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보긴 좀 어려우니까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게 이제 지분 구조를 다시 짜는 거. 근데 지분 구조를 다시 지분이 이제 이동하니까 주가가 자산 낮아져야죠. 이동에 대한 이제 세금이 있으니 그 전에 또 해야 될 게 잉여금 출구 전략. 그렇죠. 주가를 최대한 낮추는. 잉여금 출구 전략은 우리 정엘 기업연구소의 아주 핵심 컨설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도 이제 쓰시는데 그런 방법 플러스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까는 제가 보여드렸던 표는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직 변경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상법에서 말하는 조직 변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상법상 조직 변경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되면 상법상 조직 변경의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갈 때 상법 604조에 보면 이게 이제 상법상 조직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 변경이요. 예. 어떤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는 그렇죠. 거를 얘기하나 봐요. 그랬을 때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 퇴직 사유에 따른 임원 직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중간 정산이 아니라. 회사가 상법상의 조직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예. 보통 이제 회사에서 조직 바꾸고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상법상의 조직 변경 한명 회사가 합자 회사가 된다거나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가 된다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된다거나 이런 건 다 조직 변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요때는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잉여금도 20억에서 10억으로 줄 수가 있고 주가도 30억에서 한 반 정도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발한 발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발한 발상보다는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있어도 이걸 모르니까 안 쓰는 거지 못 쓰는 건데 이제 고객을 위해서 세금을 줄일 거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제 요거로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서 꼭 가지고 또 그런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은 가지급금 등 이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냥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령이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연도는 바꿨지만은 당기 순이익이 한 3억 정도 나는 회사였거든요. 순자산이 한 재작년 기준으로 한 22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도수로 바꿔놨는데 25년도에 또 만약에 3억의 당기 순이익이 난다고 하면 잉여금은 25억으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가는 한 28억 정도가 될 겁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 회사가 농업회사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은 아니고 이제 대표님만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빠졌어요. 3억 정도 빼니까 그 해에 손익이 이제 0이 되겠죠. 그 손익가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28억에서 17억 8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퇴직금 하나만 했는데. 퇴직금 하나로. 근데 지금 대표님만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 조직 변경, 회사가 조직 변경이 되면 동일하게 퇴직금을 하지 않고 뭐 일부만 해도 되나 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직원들 마음인 거죠. 선택인 거네요. 선택이니까. 근데 나는 대표님은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3억 정도 하니까 거의 뭐 한 10억 정도가 주가가 이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주가가 10억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녀분한테 50%를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떨어진 김에. 반값에 한 거예요. 그렇죠. 반값에 한 겁니다. 그럼 증여세 한 2억 정도 좀 낮췄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뭐 직원들도 퇴직금 나는 하겠다 그랬으면 더 떨어졌겠네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회사마다 그게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가 이제 뭐 한 몇 억이 나면 그것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그런 조정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농업회사 법인이 이제 주주는 이제 균등 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 자녀분한테 소득을 반으로 나눠서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보면 승계도 같이 한 효과가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규 판례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요. 조직 변경을 한 경우 조직 변경 후에 종전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예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규를 보면 조직 변경에 의해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조직 변경 후에 주식회사에서 재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재채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관계없이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식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 다시 유한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어도 요거는 현실적 퇴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조세심판원에서 판례한 게 있는데 이분도 조직 변경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지 않고 가지급금이 있어서 상계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때 국세청에서는 이제 과세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실제 지급 없이 가지급금과 이제 상계 처리되었다고 송금 불산입한 게 잘못이다라고 해서 상계 처리도 실질 퇴직금 지급이랑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조세심판원은 봤습니다. 인정을 해준 거네요. 인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뭐 얘기를 보면 조직 변경을 하고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이제 지급을 하지 않고 조직 변경 후에 법인에서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는 이건 퇴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퇴직이고 안 받으면 퇴직이 아니게
아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중간정산 요건에 예. 충족을 하면 예. 이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 변경 자체가 요거는 중간정산이 개념은 아니죠. 퇴직. 예, 퇴직 현실적 네네. 퇴직으로 보는 거죠. 네. 예. 근데 다시 입사를 해도 예.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다. 네. 보통은 이제 대표님들이 되는데 퇴직금 네. 좀 쓰고 싶어도 네. 퇴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예.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를 하면 네. 또 이것은 또 부인당할 예, 예, 수가 맞아요. 있는데 예. 이 농업회사 법인으로의 활용을 하실 때 아까 그 몇 가지 요건, 뭐 네. 유한회사로 예, 예, 간다거나 예, 예. 그런 조직 변경 요건을 갖춰서 네. 한다면 안전하게 네. 뭐 퇴직금을 받으시고 주가도 좀 낮추시고. 낮추시고 예. 이 여러 가지로. 방법은 꼭 농업회사 법인이 아니라 네. 일반 법인도 일반 법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변경을 네, 통해서. 좀 유한회사의 특징을 좀 잘 아셔야겠죠, 대신에. 네, 예. 승계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유한회사가 또 주식회사보다는 좀 이념금 출구 전략 이런 게 조금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 많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마지막 단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똑같이 이제 특징은 똑같이 이제 유한 책임이 가장 큰 특징이. 유한 책임. 예, 유한 책임. 네. 주주도 그렇고 네, 네. 유한 책임은 이제 주주를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유한 책임이거든요. 대신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좀 주식회사만큼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우리 가족끼리 그냥 좀 운영하는 회사들은 네. 주식회사든 뭐 저기 유한회사든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제 유한회사가 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특징을 보면. 네, 특히 그렇죠. 뭐 임대법인을 하신다고 하면 주식회사보다 사실 유한회사가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거든요. 유한회사가. 지금 이제 표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뭐 중간 배당도 되고 차등 배당도 되고 뭐 퇴직금 다 되고 네. 지금 안 되는 거는 회사채 발행, 스톡 옵션, 예. 자기 주식 이익소가 요것만 예,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유한회사를 운영하다가 네. 다시 또 주식회사로 갈 수도 있죠. 예, 갈 수 있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금 혜택을 주는데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농업인 요건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까다롭게 뭐 어떤 관리 조건이라든지 제한 조건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업의 범위에만 해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 과정을 통해서 뭐 이게 면세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공산품으로 바뀌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농산물의 범위를 조금 엄격하게 봐요. 아, 농산물의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래서 뭘 제조를 좀 하시는 대표님들이 무리하게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는 저는 뭐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농업에 맞다고 하면 당연히 농업법인으로 가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혜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유통까지 된다는 거는 좀 네. 이번에 예. 이제 우리 이정훈 수석연구원님 통해서 공부를 예. 하게 됐고 특히 이런 뭐 농기계, 임대, 유통, 수리 예. 생각보다 넓다. 네. 어떻게 보면 농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네. 산업들은 네.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맞아요. 추측을 했고요. 이게 뭐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예. 뭐 임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크진 않지만 않죠. 그래도 뭐 사냥삼 뭐 이런 것들은 좀 그게 한번 수확할 때는 되게 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고객 중에서 도라지 청을 만드시는데 도라지 청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뭔가 가공 화학적인 예. 화학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가공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 원물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완전히 네. 변형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좀 되게 농산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좀 부인될 가능성이 좀 많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이정훈 수석 연구원님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요거는 어차피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해당하는 거를 산업 코드를 보고서 찾으면 될 것 같고 단 전환 시에 전환이 어떻게 보면은 또 승계까지 이어지는 절세 절호의 기회가 될 수 네, 네. 있다는 느낌을 그렇죠. 받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 기존 주식회사를 네. 이제 유한회사로 한번 조직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의 그런 주가 세법상 가치를 좀 예. 낮춰서 그렇죠. 승계에도 네.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농업법인을 운영을 하시면서도
어떤 절세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게 농업법인인데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농업 소득이랑 농업이 아닌 제조 소득이랑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를 그렇겠네요. 저희 대표님도 이제 그렇게 예. 뭐 무, 도라지 이런 거를 이제 남편이 농사를 짓고 본인이 예. 그걸 받아가지고 예. 그런 청을 만들고 예. 또 물론 이제 원물로도 파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구분 기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이 좀 바쁘시기도 하고 혹은 1차 산업에 계신 대표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기장료를 많이 주시는 거를 좀 꺼려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꺼려하죠. 네. 그래서 일은 되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장 세무사님들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근데 그게 되면 본인들이 받으시는 혜택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라지를 제조하고 납품하는 거는 농업법인으로 하시고 이제 청을 만드는 것들은 그냥 일반 가공해서 가족법인을 특정 법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 군데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하면은 그 매출을 나눠야 되는 기장을 그렇죠. 나눠서 하든지 이걸 통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죠. 혜택을 못 받겠네요. 그리고 이 도라지 청 쪽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매출 비중이 그러면은 좀 부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보거든요. 좀 완벽하게 좀 분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부러라도 어떤 가족법인 하나 더 만들잖아요. 근데 필요해서 더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가족법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또 다른 절세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농업법인의 획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중간에 이제 조직 변경, 이것은 꼭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방법이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모든 회사들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그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가기 전에 주식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쓰시고 그다음에 유한회사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외부 자금이라는 게 은행 대출은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고요. 외부 자금이라는 게 제3자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투자 받는 거. 우리가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도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선주라든지 상환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됩니다.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좀 주식회사보다는 좀 불리하다. 뭐 대부분 뭐 회사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 외부 투자를 받을 의사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스타트업 젊은 분들이 할 때는 외부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승계를 하시는 회사들은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원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이 저는 뭐 100% 주식회사인데 이미 뭐 아까 우리 유한회사에서 할 수 없는 자사주의 수업을 다 하셨거든요.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가족법인이니까 여기가 이제 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이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배당으로 좀 가져가셔라. 세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회사 법인일 때만. 회사 법인일 때만 그런 거고 일반이 유한회사로 갔다고 해서 배당소득세가 15% 다 분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 그렇죠. 유한으로 승계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의할 부분 기장할 때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농업회사 법인의 매출로 인정되는 항목은 항목대로 아니면 아예 회사를 분리하던가 해서 혜택을 제대로 받으셔라.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과 여기서 농업 축산업, 임업 다 해당되는데 관련된 생산 그리고 유통, 제조도 이제 원물의 손상에 가지 않는 제조도 다 포함이 되고 관련된 기계도 다 포함이 되고 아까 또 체험, 6차 산업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관심이 저도 농업회사 법인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농업회사 법인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거는 농산물이 맞다. 내가 농업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농업회사 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유한회사로 가도 될지 아니면 주식회사 농업법인으로 바꿀지 바꾸게 되면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뭔지 그냥 막 바꾸게 되면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그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건 대표님 이익이거든요. 그걸 다 향유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100%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좀 걱정이 되는 게 앞부분만 보시고 빨리 농업법인으로 바꿔야지 하고 이제 바꾸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바꾸기 전에 해야 할 절차들 이거를 안 하면 물론 이제 그냥 해도 되지만 손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을 잘 리스트를 짜서 그거 다 하신 다음에 넘어가도 뭐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일반인들이 농업회사 법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종훈 수석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시켜드리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뭐 퇴직금 미리 하는 거 뭐 이런 게 자꾸 이제 절세 방법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좀 한두 개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두 개 갖고 안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연 세금을 40% 50%를 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법을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룸이 생겨서 근데 이제 농업회사 법인은 굉장히 저한테도 되게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소개해 주셨지만 뭐 사실 컨설팅 하실 때는 더 많은 방법들을 또 찾아드리고 더 많은 절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된 업종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후에 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대표님도 상담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은 저희 상담 번호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